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4세대 LPDDR6에 대한 얘기인데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제덱이라 그럽니다. 이 국제 민간 기구인데 여기에서 뭐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미리 스펙 표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LPDDR6도 이제 표준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DDR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파워 저전력입니다. 저전력.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을 많이 쓴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전력 소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이 뛰어난 모바일용 DDR 메모리입니다. 근데 모바일에만 쓰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가 LPDDR5X, 삼성전자가 LPDDR5X.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SK는 1B로 만들었습니다. 1B로 만들고 삼성전자는 요거는 아직까지 1A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이크로는 1감마, 1C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LPDDR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이렇게 딱 보면은 1, 2, 3 4까지 나오죠. 노멀하게 이렇게 나오고 X가 나오죠. 엑스팬더 확장형이죠.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5X가 나오죠. 현재는 이게 지금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도 생산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구형들입니다. 벌써 이런 것들은 다 단종 수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LPDDR의 주요 사용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모바일 기기의 주 기억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도 LPDDR,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온 디바이스 AI 기능.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폴드 7, 플립 7을 내놨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삼성의 스마트폰을 연간 4억 대를 출시를 한다 그럽니다. 애플이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PDDR과 일반 DDR을 비교를 하면 LPDDR은 모바일 기기용 저전력 메모리고 DDR은 뭐 일반 컴퓨터 서버 이런 데 들어가죠. LPDDR은 모바일 기기의 성능과 배터리 수명 모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좋으려면은 발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LPDDR의 미래는 LPDDR6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I 및 엣지 연산 환경에서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수요 급등 이런 것에 이제 예상이 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메모리 3사가 DDR6를 지금 올해 안에 다 시제품 아마 샘플을 다 내놓을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마이크론이 1감마 그러니까 1C D램으로 해서 6월달에 LPDDR5X를 내놨다니까요. 어쨌거나 또 SoC 패키징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하반기에 들면서 이제 이런 그 메모리 시장에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 6월 달에 6월 초에 나왔던 마이크론이 1감마 D램을 가지고 만든 LPDDR5X입니다. 세계 최초, 업계 최초로 1감마 노드 기반의 LPDDR5X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갔냐? 엔비디아의 AI GPU에 들어가는 소캠에 들어갑니다. 소캠. 하여튼 마이크론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치고 나가는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LPDDR6의 표준 확정 및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및 의의. 제덱은 이제 차세대 저전력 D램 LPDDR6 표준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식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3사가 저기 이제 스펙에 맞춰서 LPDDR6를 만들겠죠. 아마 연내 샘플이 아니면 확정된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덱은 국제 민간단체예요. 근데 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이 제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 확정은 본격적인 제품 출시에 앞서 개발 가속화 신호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용화 임박을 알리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PDDR6가 전 사양인 LPDDR5X보다 뭐가 다르냐? LPDDR6 전송 속도가 최대 14.4GBp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50%가 향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한 세대인데 이 뭐 데이터 전송 속도가 50%가 향상이 됐다? 대단한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DDR5X입니다. 8533기가 메가bps인데 여기는 LPDDR6는 14400메가bps입니다. 이런 탁월하죠. 여기서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LPDDR6가 나온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력 효율성을 한번 볼까요? 낮은 전압, 저전력 소비 전원, 배터리 수명 연장이 되겠죠? 발열도 적어지겠죠. 참, 그러니까 IT 기기에서 가장 취약같이 어려운 그 발열, 그 다음에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이 수명 연장, 신뢰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보안, 그리고 차세대 모바일, 핸드폰이 들어가죠. 차량용, 자율주행 자동차,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 신뢰성 요소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 젠슨왕이 들고 있죠. GB200, 그레이스 블랙 200인데 여기에도 보면 당연히 HBM이 들어가죠. 여기는 HBM이 12단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DDR도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면 LPDDR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GDDR6, 7도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HBM3 12단이란 말이에요. 딱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메모리는 LPDDR5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 GPU가 이게 한 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수십 장,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하는데 수천 장, 수만 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LPDDR의 판매처가 엄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다. 적용 분야를 보면은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 전력 소모에 민감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죠. 요즘 차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주 참 멋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차를 한번 보러 갈 예정인데 한번 눈여겨볼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 그냥 컴퓨터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바이스 내 AI 연산을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AI.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폴드 7, 플립 7을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온 디바이스 AI 폰을 4억 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만큼 LPDDR5X 뿐만 아니라 LPDDR6도 시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전력 효율을 필요로 해서 LPDDR 채택이 능가합니다. 그 다음에 소캠에도 벌써 엔비디아에 이제 마이크론이 만드는 소캠이 들어갔어요. 소캠을 뭘로 만드냐? LPDDR로 만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그 반도체 중에서 LPDDR이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그 회사에서 매출에서 또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상품기획팀장 최창석이라시는 분이 뭐랬냐면 현재 LPDDR4 생산을 축소, DDR4는 올해 단종 이렇게 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군 LPDDR5, 5X를 중심으로 전환 중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돼서 LPDDR6까지 한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LPDDR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뭐 1기가바이트에 MDDR이라고 나왔다가 여기에 이제 LPDDR3 2011년 여기도 3 용량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여기도 3 여기도 여기까지 3 그 다음에 2014년에도 LPDDR3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이제 2014년 9월을 지나서 2014년 12월에 LPDDR4가 나온 거죠. 그리고 2016년 9월에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에서 LPDDR4X가 나왔죠. X 확장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략 3년 걸려가지고 2년 정도 걸려가지고 LPDDR5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또 4X가 나오고 이렇게 용량이 조금씩 커지죠. 이런 거
모바일 D램에서 삼성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상권 PP&E 이제 담당이 LPDDR6 개발에 착수했으며 DDR4 등 9세대 제품 생산은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생태계가 이제 변화가 있죠. 일반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안 하고 돈이 되는 이런 것들만 하는 거죠. 여기 또 보면 생태계를 한번 더 살펴봐야죠. 케이던스 설계회사죠. LPDDR6 설계 자산 IP죠. IP를 발표를 했어요. 검증용 시뮬레이션 테스트 IP도 이미 등장을 했고 퀄컴도 LPDDR6 채택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업계 따르면 연내 LPDDR6 시제품 출시도 가능하다. 이제 표준이 제정됐으니까 제품 개발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상당한 준비가 끝났을 겁니다. 총평을 한번 살펴볼까요? LPDDR6는 차세대 D램 시장의 판도를 바꿉니다. 구형들도 있겠지만은 LPDDR5X가 상당한 기간을 가겠지만 LPDDR6가 내년부터는 아마 시장에 또 주류로 파고들 겁니다. 성능이 50% 향상이 됐고 전력 효율이 최적화됐고 적용 시장의 다양화로 LPDDR6는 단순 모바일용 D램을 넘어서서 AI라든가 차량, 자율 차량은 이건 뭐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버 등 전방위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략이 맞물려서 LPDDR6 중심의 전환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 업계 전반에 걸쳐서 DDR6 기반 생태계 조성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마이크론이다. 마이크론을 살펴볼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크론이 이렇게 LPDDR5X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LPDDR5X는 원 베타예요. 원 베타인데 원 B죠. 원 B로 만들었는데 갤럭시 25에 들어갈 때 거기 LPDDR5X가 1차 밴드로 삼성전자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론이 1차 밴드로 들어가고 대략 점유율이 얼마냐? 6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60%가 들어가고 나머지 약 40%를 삼성이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S26은 내년 1월에 이제 예를 들어 CES라든가 이런 데 출시를 하고 2월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그러면 과연 갤럭시 S26에도 또 이 마이크론 LPDDR5X가 들어갈 건가? 벌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이미 갤럭시 S는 10개월 전부터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데 마이크론의 LPDDR5X가 들어갔습니다. 원 베타입니다. 원 베타고 또 원 감마 이게 이제 원 감마 LPDDR 5X니까 저것도 지금 하반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년이 MX 사업부가 가격 좋고 성능 좋다 그러면 마이크론 LPDDR 5X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원 감마란 말이에요. 원 감마, 원 C라고요. 그런데 삼성이 원 C가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들려지는 얘기로는 삼성이 원 C를 잘 하려면은 소부장 업체들한테 장비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보면은 갤럭시 S26에도 LPDDR5X는 마이크론이 1차 밴드로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 SK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가는 게 6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 갤럭시 S26에도 삼성전자가 또 굴욕을 맛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LPDDR5X, 이 DDR5X 얘기가 그냥 괜한 한 가지 이슈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시 D램으로 빨리 LPDDR5X를 만들어야 되고 또 LPDDR6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 폴더 8이라든가 플립 A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S27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조금씩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분발돼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